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은 포스뱅크죠. 신규 상장한 지 이틀 된 종목인데 시간에서 상한가가 갔네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내일장 전략 한번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이건 뭐예요? 신규 상장주예요. 그죠?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는, 그쵸? 스펙에서 합병 상장되는 경우가 있고, 그쵸? 공모를 통해 상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아마 이거는 공모를 통한 상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공모가예요. 가장 중요한 공모가. 두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에요.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뉴스를 한번 통해서 볼 텐데, 여러분들, 자, 포스뱅크는 봅시다. 공모가는 18,000원이죠. 18,000원이고 수익 측 한번 볼까요? 자, 수익 측 결과를 보면 제가 원하는 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자, 보시면 6개월 확약이 있고, 그쵸? 미확약 15일, 1개월 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뭐다? 미확약이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쵸? 뭐 15일이 있긴 하지만 81건뿐이 안 되고, 결국 뭐냐면 이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관들은 개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보유 기간 확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월 확약이라는 건 뭐냐면 6개월 동안 내가 주식을 못 파는 거야. 3개월은 3개월. 그러니까 배정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좋은 주식이면 6개월이나 3개월 확약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얘는 보다 미확약을 했다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움직일 게 뻔하다는 거죠. 그럼 공모가는 18,000원이에요. 그쵸?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자, 이제 공모가를 한번 그어봅시다. 자, 18,000원. 그쵸? 공모가 이상에서 시작을 했으니 어차피, 그쵸? 지금도 공모가 대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손절을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봉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5분봉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5분봉의 모습인데요. 자, 주가 자체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장대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 장대 양봉과 장대 양봉의 의미와, 자, 뭔가 장대 음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장대 양봉을 알아야 되는 이유 뭐냐면 추세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눌림목이라고 해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 위해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높은 산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산 정상이 여기 있으면 왜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등반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이렇게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고 이렇게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하지. 이 구간을 눌림목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 오면 우리가 고민이 많이 생겨. 그쵸? 어떻게? 첫 번째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하는 고민이 생겨. 그래서 고민 끝에 나만 매도하면 희한하게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죠.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기준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장대 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하시면 되고, 이탈하시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론 이탈했다 돌파를 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음봉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점의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점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항상 음봉의 저점을 그셔요. 저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을 긋고 여기에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면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이 됐을 때 우리는 저점이 확인이 됐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자 30분 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자리는 여기에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큰 봉이 되는 거야. 그쵸? 얘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죠. 1차적으로는 28,500원, 34,000원이 좀 중요해요. 28,500원, 34,000원. 그쵸?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가격대는 어딜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 전의 고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동평균선 21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 여러분들은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을 믿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평선이 상승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1분봉으로 좀 보일까? 그쵸? 1분봉, 3분봉? 자, 1분봉으로 봅시다. 이평선이 상승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네,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고. 이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은 어디에? 당연히 이평선이 상승인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평선이 하락인 구간에서 많이 매매를 하죠. 왜? 혹시나 올라갈까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평선에 순응하셔. 이평선에 순응하시면 수익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항상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를 하시고요. 내일장 전략을 한번 우리가 세워보면, 자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얘가 3350원에 끝났죠. 그럼 먼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죠?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은 뭐예요? 바로 상한가를 가는 거를 점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점상이 나오면 점상 매매법을 좀 알려드리면, 우선은 이렇게 상한가 물량이 여기 많이 쌓이죠. 예. 상한가 물량이 쌓이면 여기다가 한 주를 매수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한 주가 매수가 되면 상한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고, 내게 매수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럼 상한가로 끝나는 거야. 점상으로. 그다음에 점상 끝나면 그 다음에 점상가랑 좀 놓고 고점에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내일 3350원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예요? 맞아요. 장대 양봉의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 좀 두터운 이런 윗꼬리가 나오면 이 두 가지 패턴보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드는 캔들이에요. 이 패턴은. 자, 그 다음에는 윗꼬리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그렇죠? 윗꼬리도 어디 갔죠? 그렇죠? 윗꼬리도 충분히 나오고요. 또 위와 아래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무도 나올 수가 있지만, 얘는 아직도 공모가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시가 고가가 돼서 종가 저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정말 잘못하신 게 뭐냐면, 맞아요. 손절을 잘못하신 게 여러분들의 잘못이라면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내일장 요 정도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 여러분들, 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